서울의 주거 수요를 분산해주는 역할을 하게끔 하겠다라는 게 자, 5번째 이야기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9억 미만 아파트가 규제의 풍선 효과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기, 인천 지역의 아파트가 급등하고 있다라는 모습인데요. 추가 대출 규제를 받지 않은 9억 미만의 주택에 개발 호재, 교통 호재 등이 있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대책 이후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9억 미만 단지가 많은 경기 인천 아파트에 대한 것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지금 언급되고 있는 지역들은요. 수지, 광명, 구리, 그리고 인천 지역들이 가격 상승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4개 지역들이 보통 개발 호재들이 있는 지역들을 또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지는 풍덕천동, 신봉동 위주, 광명에서는 신안산선 등 교통호재 개선 기대감이 있는 단지, 구리는 인창동 등 별내선 역사 예정지 인근, 인천은 부평구와 계양구를 중심으로 서울 근접성이 좋고 3기 신도시 기대감이 있는 지역을 통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상대적으로 고가 아파트 단지가 많았던 과천 지역은 오히려 호가가 내려가면서 5월 이후 처음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권에 전세 가격이 높은 상승률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우리가 그 부동산 시장 자체를 정부 12월 16일 대책 이후로 3단계로 쪼개줬고요. 그 중에 따라서 9억 미만의 아파트에 대한 움직임을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일단 9억 이하의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의 여지가 여전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되시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9억 이하의 아파트 가격의 상승은 정책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지 지속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개발 호재가 있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지역에 대한 수준이 달라지는 거고 환경이 변화하는 거고 사람들이 원하고 희망하는 지역의 어떤 편리성 이런 것들을 갖추게 되니까 관심이 더 높게 가게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이번에 12월 16일 대책하고 맞물려서 조금 더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또는 당연히 발생하는 부분인데 마치 12월 16일 대책 때문에 그렇게 더 가는 부분인가 이런 부분들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12, 16 대책하고는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네. 애초에 타겟팅되어 있지 않았던 지역이고 이미 고가주택 시장 쪽으로 규제 지역들 같은 네. 경우는 규제가 많으니까 추가 투자를 엄두를 못 내는 그러니까 똘똘한 한치 현상에 따라서 팔고 뭉쳐서 이 지역으로 들어갈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시장을 어떻게 보면 실수요자 시장이었지 서울의 핵심 지역들 같은 경우는 투자로 그러니까 그런 실수요자들이 투자 가치가 있는 데를 사겠다 이런 느낌의 접근이었지 투자로 강남에 집을 여러 채 사야 돼 이런 식의 접근은 좀 제한적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진짜 투자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는 분들 이런 흐름들 같은 경우는 또는 이제 이번 장에서 못 먹었다라는 상대적으로 뭔가 다른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을 발굴해야겠다. 그래서 그쪽에 가서 나도 부동산 투자를 해보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수도권 시장으로 눈을 돌렸었고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12, 16 대책하고 상관없이 이미 움직임들이 계속 이어져 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책하고 상관없이 예를 들어 수원 8달에 얼마 전에 이제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분양했지만 이제 이런 재개발로 공급되는 새 아파트 청약 엄청난 뜨거운 경쟁률이 있었거든요. 관심 그 해당 지역들도 있지만 외지에서도 나중에 분양권 전매 풀리면 살래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고 이렇게 있고 수지 같은 경우도 이제 풍덕 요 안에 보면 개발 계획들 이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지역을 리딩해 가고 있는 핵심 지역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격들을 이끌어준 핵심 지역들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수원 같은 경우는 광교가 그 역할을 했고 수지 같은 경우는 판교라든가 그 윗라인들에 있는 가격들이 결국 영향을 끼치면서 이제 여기가 아직 덜 올랐으니까 오를 차례야. 그리고 수지도
롯데캐슬 같은 경우 이제 신규 입주한 아파트 같은 경우 얼마 전 기사 보면 호가가 뭐 10몇 억이네, 10억을 넘었네 이러면서 또 언론에 그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했고, 뭐 광명 뉴타운 같은 경우는 광명 재건축 분양에서도 높은 청약 가점이 65점 이렇게 나올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만,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재료가 있고 호재가 있는 지역들은 이미 리딩을 가격을 해가면서 갔고, 이제 그 밑에 있는 라인들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2020년에는 본격적으로 보이지 않겠냐. 그렇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도 일조를 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수도권 신도시는 최약점이 뭐냐면, 그 수도권에 있는 지역들의 약점은 가장 첫 번째가 교통이거든요. 근데 그 교통을 연결을 잘해주겠다. 그 교통을 연결을 잘해서 서울의 주거 수요를 분산해주는 역할을 하게끔 하겠다라는 게 3기 신도시 대책이었단 말이에요. 9.13 대책에서 공급 대책에서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연계해서 특히 이제 2019년에는 GTX ABC가 어쨌거나 다 간다라는 내용을 공고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통 호재 등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재료들이 있는 지역들이 이제 우리가 물 만난 거야. 우리한테 내려진 동아줄이야. 이제 이런 라인들이 움직일 거라고 봤고 지금 그런 과정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가격이 지금 이게 감정원 자료인데요. 한국 감정원 자료인데 뭐 감정원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나타난 것들도 있지만 실제 목소리는 어떤지 뭐 들리는 얘기로는 매물이 없어요.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어떤지는 좀 저도 현장 목소리 되게 듣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약간 가격대가 낮은 사이드 지역들, 아까 뭐 구매으로 나눈다고 하면 9억 미만 지역들이나 아니면 이런 수도권에서도 이런 수도권의 메인 헤드들, 리딩해가는 지역들의 가격 흐름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한번 현장 중개업소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네. 자, 일단 가격대에 따라서 시장의 온도 차이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시청자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자, 일단 9억 미만의 아파트 단지가 사실상 12.6 대책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는지, 아니면 올라가고 있는 것이 16 대책 때문에 영향받은 것처럼 보여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개발 호재에 따라서 지역에 대한 기대 심리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책하고 무관하게 발생할 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은 한번 기사 내용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살짝 한번 비틀어 보시는 것도 괜찮은 생각, 정확하게 이해하시는데, 객관적으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하나는 전세 가격 상승세가 2020년에 굉장히 문제가 될 것으로 지금 여러 군데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데, 뭐 2020년 부동산 전망이라고 해서 각계 전문가분들이 하신 거 보면 대부분의 경우 전세 가격 급등에 대한 뭐 가격도 올라갈 거라고 얘기하신 분이 훨씬 많으시고, 전세 가격이 급등할 거다라고 예견하신 분도 굉장히 많으시던데요. 전세 가격 급등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수도권 주택 매수를 미룬 사람들이 전세를 계속 살아야 되니까 전세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올라간다. 또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고 있어서 분양받을 거니까 그때를 기다리려고 전세를 계속 산다. 대출 규제로 매수를 못한 사람들이 또 역시 수요로 남아 있어서 지속적으로 전세 수요가 늘어남으로 해서 가격이 상승한다. 보유세가 전가됨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상승한다.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전세 가격 상승에 대한 이유를 꼽고 계십니다. 반면에 전세를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불안함이 또 굉장히 많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전세 가격 상승이 지금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 상승할 가능성은 없다. 낮다. 뭐 이렇게 보시는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 전반적으로는 전세 가격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평인 것 같습니다. 흐름 자체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말씀하셨던 그런 이야기들 말고도 전세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 다른 측면에서 보시는 게 있으세요? 2020년도 입주 물량이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에요. 서울 수도권이 물량이 있는데 상반기에 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2021년이 위크 포인트지. 그래서
2020년 하반기부터는 전세가 압력이 좀 거세지. 상반기는 지금도 전세 가격 뭐 어쩌다고 하는데 실제 보면 그렇게 불안하지 않은 지역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예를 들자면 고덕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전세가가 잘 방어된다 이런 거지. 엄청 싸다니 엄청 가격이 비싼 건 아니거든요. 이제 생각보다 잘 방어한다, 잘 안 떨어진다, 생각보다 높네 뭐 이런 정도의 의미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세 가격은 이제 걱정입니다. 걱정인 게 아니라 이번에 또 이 전세 가격 불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의 맞아요. 코멘트도 있었고 그래서 임대 가격 불안한 거를 잡기 위한 강력한 부동산 또 대책에 대한 부분들 준비하고 있을 거고 그러니까 모양 수면 위로 드러나면 모르겠어요. 선제적으로 대응할지 아니면 어떤 그런 모양새가 드러나면 이제 대응할지 모르겠지만 임대차에 관련된 부동산 대책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2020년에는 어느 정도 목소리가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세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여러 가지 불안 심리도 가중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 정부에서 다양한 또 대책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우려되는 바가 우리 그런 얘기 있었죠. 뭐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면 뭐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했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에 또 그렇게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세입자의 전세금 안정을 위해서 계약갱신 청구권 또 도입해서 오히려 또 시장에 불을 지피는 건 아닐까라는 이런 좌충수를 둘까봐 걱정이 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네, 어쨌든 계약갱신을 할 때 또 확 올려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오히려 어떤 집 없는 전세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대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뭔가를 준비하시려면 좀 진짜 깊이 생각해 보시고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전세라고 하는 제도는 매매 들어요. 대체제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사야 되는데 살 수가 없어. 전세로 다시 눌러 살아야지. 또는 집을 사긴 할 건데 싸게 분양한다니까 전세로 뭐 살면서 그렇게 싸게 분양하는 걸 받아보지 이렇게 대체가 되니까 결국 전세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유인은 확실히 지금 많이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전세 시장이 공급은 그러니까 주택은 많지만 효용을 주는 주택이 적은 게 사실 지금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신축 새 아파트 이런 물량들 좋은 입지의 신축 새 아파트 물량이 상대적으로 많다라고 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물량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1주택 정책이 계속 지금처럼 1주택만 살고 있는 집 한 채만 사세요. 거기만 거주하세요라는 게 공고해지면 공고해질수록 임대주택 나올 가능성은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핵심 지역 안에 좋은 지역 안에 임대주택 공급은 다주택자가 하는 건데 다주택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어차피 나는 집 팔고 현금 받고 비규제 지역으로 갈래요 이렇게 되면 임대 놓던 집 하나가 실수요자한테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대 가격 상방 압력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예견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이게 진짜 이게 악순환인데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다시 갭 투자하기 좋아지고 그럼 또 그걸 딛고 사고 그래서 저도 정답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면서 그러니까 전세 가격 올리는 게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으면 또 전세자금 대출도 막히면 결국 임대인이 요구하는 거는 반전세나 종부세 내야 되니까 월세로 좀 일부 주세요. 반전세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공고해지는 2020년, 2021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뭐 오늘 그 2020년 첫 별별수다 좀 진행을 해봤는데 뭐 꼭지는 많이 준비는 안 했어요. 일부러. 감사합니다. 힘들었어요. 오랜만에 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이제 작년 연말부터 부동산 TV 녹화를 안 하고 있고 지금 촬영해놨던 거 편집해야 될 건 되게 많은데 물리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못하고 시간을 잃어가는 밀린 일들이 너무 많은데 막 그리고 저도 이제 말을 안 하다가 하니까 좀 버벅버벅도 이게 확실히 이게 꾸준히 계속 이렇게 탄력받아서 가는 거랑 이제 좀 멈췄다 다시 하는 거랑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한 살
더 먹어서 네. 늙어서 그래요. 꺾였어. 40대 이제 꺾였습니다. 40대 중후반으로 이제 왔네. 네. 작년까지는 40대 중반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아, 그래요? 네. 네. 자, 아무튼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별별수다 2020년에도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고 인사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저희 별별수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면서 내용에 대해 바라거나 기대하셨던 부분들이 있으시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시장 동향, 특정 지역 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현장의 목소리도 최대한 반영해서 방송에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내용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